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번역된 거는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가물하고 땅은 부르고 우주 또한 넓으면서 황량하여라. 해와 달은 찾아가는 기울어지고 별자리는 밤하늘에 술을 높도다. 추위 오자 더위 가는 세월 속에서 가을을 거둬 겨울이면 저장을 하며 10년마다 윤달로서 한 해 이루고 율려로서 운과 양을 조절해 가며 먹구름은 솟아올라 비를 내리고 이슬 맺혀 마치면 서리가 된다. 여수에서 나는 금이 최상의 품질 본관에서 나는 목이 으뜸이로세. 버벌이라는 명거로 조나라고 야광이라는 명무로서 이름 높았네. 과일 중에 보배라면 우랄 수 없는 금, 나무 중에 귀중한 건 겨자와 생강. 바닷물과 시냇물은 짜고 싱겁고 물고기는 물속으로 생생하며 복희씨와 실롱씨가 용사하제요 소씨는 조관이고 인왕씨 인왕. 처음으로 성형자 생긴 이대로 상의 화상을 만들어서 있게 하였네. 여기까지 지난번이고요. 오늘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자리 나라까지 선양하는 도와 강과 의의 제왕 요순이 되고 백성들을 부유하고 주인은 보라니 주나라의 가랑이며 은나라 강화. 조정에서 현자에게 도를 이루니 활짝 끼고 앉았지만 평화로워라. 백성들을 사랑하여 교육일주니 오랑패도 신하로서 복종을 하고.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 같은 모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밀추 자리위 사양할양 사양량 사양량자의 사양자가 복잡하죠? 사양량 나라국 그 다음에 두 주씩 나갑니다. 이슬류 나라우 조금 복잡해요. 질그릇도 여기 좀 내려가는 거예요. 질그릇도 나라 그 글자 그대로 번역된 거는 임금자리를 미루어서 나라까지 선양한 이는 임금자리 나라까지 선양한 이는 도와 당과 우의제왕 요순이 되는데 요 속에 다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도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도당은 도자는 도라고 아니고 원래는 요로 읽어야 맞습니다. 여기서만큼은 왜냐하면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도가 아니라 요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에도 요로 읽은 데가 다 한국도 다 도당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긴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는 사람 이름으로 할 때는 요로 읽어야 됩니다. 금강경 오가해 중에서 이 야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도 아비 부자인데 아버지 부자인데 여기서도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보로 발음을 하고 그래서 클보자하고 같아요. 부보의 클보자 두보 선생의 그와 같은 글자로 이렇게 발음이 같아요. 보자하고 이것도 보자로 발음하는데 이것도 같은 보로 발음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요당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 그냥 관례대로
요당이라고 이렇게 죠 도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밀주자는 이게 밀주자 하게 되면 중국 발음은 투웨이입니다. 투웨이. 미는 거죠. 미는 거. 그리고 이거와 반대된 글이 뭐냐면 당길만자가 있죠. 당길만자. 둘 다 뭐가 있냐면 손수가 왼쪽에 들어가가지고 손으로 밀다, 손으로 당기다. 이거는 푸시가 되고 이건 풀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영어로 다. 그래서 미는 건 우리가 이렇게 어디 뭐 호텔 같은 데 가면 큰 백화점 같은 데 가게 되면 이제 미는 쪽이 더 많아요. 근데 그게 걸어가는 방향에서 밀기 때문에 미는 게 사실은 좋은데 가서 앞에 가가지고 땡기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땡기다가 다시 또 들어가잖아요. 밀 때는 가면서 밀면 바로 들어가는데 땡긴 다음에 다시 들어가니까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죠. 마치 하이패스 같은 경우가 차가 쭉 달리다가 속도만 약간 줄일 뿐이지 그냥 가면은 그냥 통과를 하게 되는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연료가 적게 먹고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 한 번 거기 섰다가 돈 내고 하는 하이패스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는 나무를 소나무 보통 소나무 한 5년생 정도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이패스를 그냥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속도는 줄이지만 통과를 하게 되면 그 5년생 정도 소나무 한 그루 심는 효과가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다가 섰다 가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죠. 관성의 법칙에 의해 달리던 것이 달리다가 멈췄다 다시 가려면 이게 시동을 다시 걸려면 이제 있는 것처럼 여기도 우리가 가다가 이렇게 문을 딱 밀고 들어가면서 저쪽을 밀면서 그냥 걸어 들어가니까 이게 에너지가 적게 들죠. 근데 가다가 멈춰서 가지고 땡긴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제 그런 하이패스 같은 그런 어떤 역설적으로 안 좋은 게 되죠. 그래서 당길만자도 있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다 밀고 들어가게 돼. 모든 문이 거의 다 밀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경우냐면 현관에 그 문 하나밖에 없는데 안쪽으로 밀면은 안에 뭐가 걸리니까 그냥 땡기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밖에서 밖으로 나올 땐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들어갈 때 문을 땡기고 들어가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죠. 밀출자는 보면 제방변에다가 꼬리가 짧은 새들이에요. 꼬리가 짧은 새인데 뻐꾸기라든가 기러기라든가 또는 그런 새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새들이죠. 밑에 이 새 줄자에는 다른 데는 이렇게 새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연화발이 있어가지고 새의 꼬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꼬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썼다고 하면은 요건 이제 좀 다른 글자면 초자지만 요 글자 썼다면은 이게 새도 꼬리가 긴 꼬리인데 요건 그게 없기 때문에 꼬리가 짧은 새를 갖다가 얘기할 때 요거를 이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당길만자는 당연히 요거는 이제 제방변이가 이렇게 다 당긴다고 하는 건데 요 당길만자 이게 왼쪽에 무슨 자인지 아시죠? 면이죠. 면한면자죠. 면한면자인데 요거는 산모가 배가 부르는 산모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게 아기란 뜻이거든요. 이게 아기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아기를 낳는 모습을 갖다가 표현한 게 요 만자예요. 그래서 이 만자는 우리가 분만한다고 할 때도
요 글자가 들어가요. 물론 요 앞에 다른 게 들어가, 다른 게 변이 붙긴 붙지만 요 글자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분만한다고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기를 낳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상형 문자로 표현한 게 이제 요 글자인데, 여기하고는 전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그런 글자를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한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밀어주고, 자리를 밀어주면서 나라까지 양보한 사람이죠. 나라까지 양보한 사람인데, 이 유인은 원래는 서 있는 사람이죠. 서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서 있는 사람이니까, 서 있는 사람은 뭐죠?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은 서 있어야 됩니다. 누구만 서 있으면 안 서 있어요. 임금만 안 서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라의 어떤 그런 그 위치 같으면 그냥 그것도 위를 쓰긴 쓰지만은 원래는 신하만 서 있고 임금은 안 서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도구라 썼는데, 이번에 원래는 그 신의를 조상을 모실 때 위패를 모신다고 해서 그때 쓰는 게 요 위자예요. 자리 위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위패를 많이 모시는데 요즘은 위패 안 모시고 뭘 모셔? 사진을 모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 옛날에는 사진을 찍는 그런 카메라도 없었지만 그림을 그리려면은 있는 집이 아니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초상 돈이 얼마인데요? 다 못 모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위패를 모셔가지고 위패에다가 뭐 현국 학생 부군 시인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써서 모셨죠.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신유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나중에 어떤 자리를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양자는, 이게 양자는 서로 언어로서, 말로서 주고받으면서 언약이 돼야 돼요. 말로서 주고받는데, 이게 뭐죠? 이게 간투예요. 간투. 자리가 있으면 자리는 간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두 개,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말씀변이지만, 두 사람이 다 주인이에요. 여기도 주인, 여기도 주인. 임금 주자가 두 개를 갖다 이렇게 써놨는데, 두 개의 주인인데, 요거하고 요거를 쓰게 되면 뭐냐? 오드자가 되죠. 위에 거 감투하고 밑에 옷하고 하면 합치면 옷이래요. 의상이 되는데, 결국은 임금의 자리에 나가는 거를, 임금의 자리는 뭘 가지고 표현해요? 옷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임금인지 아닌지 표현하잖아요. 옛날에 어떤 거지가 그 옷을, 왕자 옷을 바꿔 입어가지고 자기가 왕자 못한 그런 서양의 어떤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옷 자체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옷을 놓고서 두 사람이 서로 네가 주인해, 네가 주인해, 네가 임금해,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죠.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용양자가 그런 뜻인데, 하자목에 지금 재밌는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의 자리를, 두 사람이 자리를 놓고 네가 임금할래, 내가 임금할래, 서로 양보하는 건데, 그 하려면 뭐가 반드시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옷을 바꿔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왕인지 아닌지 몰라요. 요즘은 뭐 대통령 하게 되면 얼굴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옛날에는 얼굴이 다 알려진 게 아니거든요. 궁중에서조차도 어느 분이 이 왕인지 잘 몰라요. 왜? 옷을 평복으로 갈아입게 되면 왕의 얼굴을 본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어요. 주위 몇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의 얼굴을 함부로 보여주지도 않지만 또 볼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옷을 통하지 않고는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옷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와 걸맞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의발입니다. 스님네가 자기 제자에게 법을 전달할 때에 뭘 가지고 표시를 해요? 의발을 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가사와 바리떼를 가지고서 전달해주면서 이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스승은 제자에게 가사와 바리떼를 줍니다. 가사라는 건 뭐죠? 옷입니다. 가사는 옷이잖아요. 옷이고 바리떼는 뭐죠? 아무리 옷이 좋다 하더라도 뭐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신분도 함께 남겨주는 것이 가사와 바리떼입니다. 가사는 그 사람의 신분이고 바리떼는 그 사람의 경제적인 것. 그러니까 상자들한테 뭘 할 때도 상자들에도 반드시 그 상자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거는 틀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이 뭐 다른 게 없죠. 탁발밖에 안 하니까 그냥 바리떼만 하나 넘겨도 되지만 그런 의발을 왜 그 신표로 주고 하냐면 거기에 그만큼 경제적인 의미와 함께 신분에 대한 의미가 작용했다고 보는 거죠. 요거는 한 글자에도 하나의 글자 속에도 그런 어떤 그 옷을 통해 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사용한 거죠. 나라를 물려준 거죠. 너 대통령 해. 서로 대통령 하려고 좀 그러지만 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네가 대통령, 네가 왕 해가지고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국자 속에도 지난번에 한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나라국자 보면 이렇게 이게 나라를 얘기할 땐 크게 몇 가지가 필요해요.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 세 가지 조건에 영토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틀이 그게 확립이 되거든요. 이건 요즘의 언어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 자체가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에 혹자라는 게 있어요. 이 혹자가 근데 요 혹자인데 여기는 이제 이건 창과자죠. 창과자 해가지고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방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나라가 꼴이 안 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소중한 것은 국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경제부총리라든가 이런 거 써가지고 따로따로 하긴 하지만 무엇만큼은 국방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관리를 하잖아요. 다른 건 다 밑에 뭐 국무총리가 관리할 수 있고 뭐 경제부총리를 둘 수도 있고 교육부총리를 둘 수 있지만 무엇만큼은 국방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고요. 탄자니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탄자니아가 있으면 탄자니아 조그만 섬이 잔지바르라고 섬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나라가 두 개 나라예요. 탄자니아에 있는 그 잔지바르라는 섬을 가게 되면 거기서 다시 뭘 받아야 되죠?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돼요. 네, 나라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 현지인들은 그냥 다 프리패스지만 우리는 가면 거기 따로 받아야 돼요. 받는데 돈을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여기 왔다는 거 정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돈은 안 받으면 비자 피는 안 받으면서도 일단 서류에 그 도장을 찍어야 돼요. 서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 하면 다른 건 다 되는데 뭐만 국방의 의무만큼은 탄자니아에서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잔지바르가 있지만 잔지바르는 섬나라가 있지만 국방의 의무만큼은 그 큰 탄자니아 주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안 줍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외교권도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빼놓고는 다 이렇게 소통이 되는데 그 두 가지만큼은 외교권도 다 이쪽에서 탄자를 가지고 있죠. 외교권하고 국방에 대한 것만큼은 탄자니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탄자니아에서 전통에 탄자니아는 그 탕가니카하고 잔지바르를 묶어서 탄자니아라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면 탕가니카 쪽에서 모든 국방 의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
나라는 중요하니까.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 혹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있는데 이게 국민을 얘기합니다. 백성을 얘기하는데 백성이라고 하는 게 뭐죠? 백성은 일백백자에다가 이성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100가지 성바치들이라는 얘기죠. 온갖 성바치들 이런 뜻이죠. 요게 백자는 이게 무슨 백자예요? 온백자거든요. 온통 모든 성바치들이 다 묶어가지고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백성 그다음에 백성을 한 글자로 풀면 백성민자가 되죠. 백성민자가 되는데 이 백성민자는 시족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하고 같은 글자예요. 여기서 이 글자가 나왔죠. 온갖 성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백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요즘은 백성이라는 말 안 쓰고 뭐라 그냥 국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좀 이제 법 앞에서 국민이라고 안 하고 그냥 아마 앞으로 나라 사람이라고 바꿀 거예요 아마. 이번에 많이 바꾸더라고요. 우리말로 그러는데 백성이라고 하는 게 100가지 온 그 성바치들 다 얘기하는 건데 그런 성바치들이 이제 요게 혹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요게 뭐냐 하면 전체가 혹이도 백성도 되지만 요거 한 일자가 뭐냐면 주권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형성되려면 첫째 영토가 있어야 되고 둘째 국민이 있어야 되고 셋째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없는 나라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 다 묶어가지고 왕위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나라와 당나라라는 얘기죠. 우나라와 당나라. 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있을 유자하고 비슷한 거 있는데 없을 유자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없을 유자? 못 들으셨죠? 네. 이게 없을 유자예요. 요 안에 두 개가 없으면 없을 유자고 요게 있으면 있을 유자예요. 네. 없을 유자 처음 보셨죠? 이게 없을 유자예요.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진짜 달이 안 보이네? 이게 달인데 사실 달이 아니고 육달오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체를 얘기해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얘기를 해요. 육달오리는요. 그냥 이게 그냥 달은 이거는 그냥 하늘에 떴던 달이고 그냥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통 변으로 나올 때는 허벅지 고자라는 것을 이렇게 쓸 때는 이거는 허벅지니까 허벅지가 뭐예요? 사람의 몸에 있는 허벅지니까 일단 육달오리라고 그래요. 그것처럼 이게 있을 유자도 달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네 없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있을 유자, 요건 없을 유자 이렇게 됩니다. 우나라 우자는 이게 우나라 우자 많이 쓰는 건데 어딘지 아시죠?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3일째 되는 날을 발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닷새째 되는 날을 사무제를 지내요. 돌아가신 날로부터 그 날 포함해서 3일째 되는 날이 발인을 하고 다시 이틀 뒤가 되면은 5일이 되기 때문에 사무제라고 그러는데 요 3자와 요 5자 잡아서 3오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 5일째가 되지만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까지 보면 3일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3오제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3우자, 2우자 쓰죠. 3우제라고 할 때 2우자 써서 3우제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날로부터 닷새 되는 날, 그날 포함해 닷새 되는 날 3우제를 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상조 백성민 칠벌 허물제죠. 조상조 백성민 조상조
백성인 실벌 허물죄. 그 다음에 의주 네? 필발이죠. 나라은 그릇탕이죠. 그릇탕. 조상조자는 요즘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이게 맞는데 요즘 이렇게 안 쓰고 달리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입구 밑에다가 수국문자 쓰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요 글자의 속자죠. 이 글자가 원래 맞는데 이 글자는 요즘하고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시신을 갖다가 바로 이렇게 안장을 하더라도 뭐가 있냐면 산소에 안장을 하더라도 혹시 여우라든가 승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진동들이 와가지고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시신을. 왜? 먹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신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 활에다가 화살을 딱 아주 재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시신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조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자, 조상조자는 조상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말이죠. 이쪽의 조자는 또 다른 게 뭐냐면, 요건 뭐냐면, 돌아가시게 되면 뭘 입어요? 상복을 입고 곡을 하지 않습니까? 상복을, 이게 수건건자는 상복이라는 뜻이고, 그래 곡을 한다 해가지고 입구자 써서 곡을 하는 거예요. 그 곡을 어떻게 하냐면은, 강원도 쪽에는 문화가 좀 독특한 문화들이 있어요. 제가 강원도 사는데, 강원도 쪽에는 이제 이렇게 태백산맥을 쭉쭉 내려와가지고 저쪽에 오대산, 설악산 쪽 오대산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쭉 태백산맥으로 내려오거든요. 태백이라든가 이쪽으로 정선 쪽으로 내려가는데, 평창 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을 영서지방, 오른쪽 저쪽 동해안 쪽을 영동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태백 산맥 그 줄기를 내려오는 걸 갖다가 마릉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좀 달라요. 문화가 같은 강원도인데도 불구하고 영서지방의 홍천이라든가 횡성이라든가 원주 쪽의 영서지방하고 오대산 그쪽을 쭉 내려오면서 평창이라든가 정선이라든가 태백이라든가 이쪽의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오른쪽에 저 속초속도 내려오면서 동해 쪽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강릉이라든가 삼척 이쪽의 문화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듣는 저는 이제 강원도 횡성도 태어나기 때문에 그쪽에는 영서지방의 문화가 좀 주를 이루죠. 작은 도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경기도 서울 경기하고 비슷하겠지만은 작은 도인데도 불구하고 문화가 세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횡성 쪽에서는 보통 참최라고 그래. 참최가 있고 제최가 있는데, 참최 같은 경우는 내 직계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그 다음에 누구죠? 자기 큰 형이 돌아가셨거나, 그런 경우는 참최례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뒤에 종자가 붙는 경우 있어요. 종자는 뭐죠? 사촌, 육촌이 다 종자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촌도 마찬가지로, 오촌도 종숙이죠. 당숙이라고도 바꿔 쓰게 되면 종숙이라고 하죠. 사촌은 종형제간이죠. 육촌은 제종형제간이죠. 팔촌은 삼종형제간이죠. 그리고 7초는 재당숙, 재종숙, 그래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쫓을 종자가 들어가요. 우리 종자라는 말은 이렇게 정이 있고, 정품이 있고, 종품이 있지 않습니까? 종품이 있는데, 그냥 여기는 그냥 형제예요. 형제를 보면은, 친형제는 이제 정으로 내려갈 테고요. 근데 정자를 안 쓰죠, 그런 경우는요. 그런데 친형제 외에는 종자가 붙죠. 아버지
형제의 아들하고 자녀하고 나하고는 몇 촌이에요? 사촌이잖아요. 사촌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사촌이 되면은 종형제간이 되죠. 종제가 되죠. 그런데 내 형제간은 못 돼요. 2촌밖에 안 돼요. 2촌이잖아요. 형제간은 2촌이고 형제간은 2촌이고요. 그 다음에 부자간은 어떻게 되죠? 부자간은 1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 형제간은 2촌이죠. 그 2촌에서 아버지와 나가 1촌이고 큰아버지와 그 아들이 1촌이니까 나하고는 4촌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버지, 큰아버지 이렇게 되면은 나는 여기 있고 여기 이제 형이 사촌형이 있겠죠. 그러면 나하고 1촌, 여기 2촌, 1촌이니까 1촌 더하기 2촌 하면 3촌이죠. 하면 4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왜 저기 3촌이야 그런 말 마시잖아요. 5촌도 3촌이고 7촌도 3촌이고 이런 다 3촌으로 다 통해요. 근데 원래 촌수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3촌이니 7촌이니 이런 말은 그냥 촌수지 원래는 호칭은 아니에요. 요즘 다 그냥 저기 니는 3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도 갖다가 이렇게 형 동생 지내도 그냥 다 3촌이라고 그래요. 3촌 아니죠. 3촌이라고 그러면 내가 큰아버지를 할 때 큰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래요? 큰아버지라고 그러지 큰아버지 3촌이라고 안 하죠. 근데 큰아버지도 나한테 3촌이에요. 1촌, 2촌 그러니까 3촌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큰아버지는 내가 몇 촌인데요? 큰아버지도 조카가 3촌이에요. 근데 누가 큰아버지가 조카한테 야 3촌 그러고 안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촌수로는 3촌이지만 그렇게 안 부르죠. 근데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나하고 아버지가 1촌, 아버지하고 또 할아버지가 1촌 그러면 할아버지가 몇 촌이에요? 2촌이잖아요. 내 친형제와 같아요. 친형제와 같은 거죠. 형제. 형하고 아우. 같은 2촌인데 여기도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2촌이야. 그럼 증조 할아버지는 3촌이죠. 여기도 3촌이고 여기도 3촌이에요. 그 다음에 고조가 있죠. 고조. 그럼 고조는 4촌이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4촌인데 여기도 4촌이에요. 큰아버지의 아들, 작은아버지의 아들, 고모의 아들, 이모의 아들, 외숙의 아들 다 4촌이잖아요. 그럼 여기만 4촌인 여기도 똑같은 4촌인데 그럼 이게 고조 할아버지가 나보고 야 4촌아 이렇게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촌수는 원래 호칭이 아니고 그냥 촌수일 뿐인데도 요즘 그냥 무턱 빼고 얘 3촌이야. 3촌한테 저래. 근데 그 3촌 사실은 5촌일 수도 있고 7촌일 수도 있어요. 같은 학렬이라면 두 촌으로 나가고 2, 4, 6, 8, 10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학렬이 다를 경우는 1, 3, 5, 7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거의 다 저기 3촌이야 인사해? 이러는데 사실 그 사람 3촌은 아니고 5촌일 수도 있고 7촌일 수도 있고 9촌일 수도 있어요. 아주 저는 남남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맺었을 때는 당연히 3촌이야. 근데 그 3촌은 조카한테 야 3촌아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당연히 그때는 야 3촌아 그래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말 놓고 야 3촌아 그래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여기는 4촌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나는 사촌이라고 불러요. 사촌 동생, 사촌 형. 그러는데 여기는 내가 삼촌 큰아버지 안 하잖아요. 그냥 큰아버지지. 근데 작은아버지는 삼촌이라고 불러요 또. 작은아버지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큰아버지도 삼촌이잖아요. 그럼 고모는 몇 촌이에요? 고모도 삼촌이에요 나한테는. 이모도 삼촌이에요. 근데 이모한테 삼촌 그러고 안 부르잖아요. 이모도 나한테 삼촌아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고모도 나한테 삼촌아 그러고 안 불러요. 외삼촌도 나한테 그럼 뭐라고 해요? 외삼촌도 나한테 야 삼촌아 그러고 불러야 되는데 외삼촌도 나한테 삼촌이라고 안 부르죠. 나만 외숙한테 삼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외삼촌 부르죠. 근데 그래서 촌이라고 하는 건, 촌수라고 하는 건 원래는 호칭이 아니고
그냥 촌수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다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냥 다 삼촌, 그래. 작은 아버지 삼촌, 아버지 형제 중에서 아랫사람은 다 삼촌이고, 윗사람은 다 큰 아버지, 뭐 이렇게 큰 고모, 작은 고모 하는데, 큰 고모, 작은 고모는 마찬가지로 삼촌이잖아요. 그럼 고모한테도 삼촌 그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고모라고 그러더라고. 이모한테도 삼촌 그래야 되는데, 이모도 삼촌이라고 안 부르고 이모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 촌수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곡자가, 이렇게 곡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곡장이 곡하다는 뜻인데, 제가 있는 횡성 쪽에서는 곡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곡자 어떻게 쓰냐 아시죠? 입구 두 개에다가 개견자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곡을 해요. 곡을 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는 곡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이고 합니다. 그게 어머니는 나와 성이 달라요. 어머니 나와 성이 다르기 때문에 제출에 들어가고, 아버지나 큰형님조차도 나와 성이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참출에로 들어가는데 이건 제출에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큰형님은 참출에로 들어가고 어머니는 제출에로 들어가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럼 보세요. 이제 참최래가 있고 제최래가 있어요. 제래가 있는데 원래 최자는 이렇게 쓰나? 이렇게 안 쓰는구나.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쓰나? 저기, 액자인데.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쓰는데, 이게, 부서진다거나, 쇠퇴한다거나 할 때 그 쇠자예요. 근데 이걸 여기서는 최라고 발음을 해요. 참최래, 제출을 해가지고 제인데 요 옷을 입은 모습이죠. 위에 하관이가 오드자고 가운데가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거잖아. 이게 두 손이에요. 이게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아래 위를 묶으면은 오드자가 되죠.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오드자가 되는데 이렇게 제출애가 있고 참출애가 있고 제출애도 참출애는 거기가 아버지의 직계로, 아버지 그 직계로 있는데 그 참최래는 누가? 어머니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머니는 참최래로다가 예를 갖춰요. 그러니까 우선적이죠.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제출애로 해요. 약간 좀 남성 우위가 되다 보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남자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여자가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제출애를 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참출애를 해요. 참출애가 좀 높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정에 해당하는데 제출애는 뭐죠? 종에 해당해요. 그래서 약간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엄마가 남편이 세상 떠났을 때 참출애로 하죠. 그럼 누가 큰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당연히 참출애로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서부터는 다 제출애로 해요. 큰아들은, 어머니에게서는 큰아들은 정에 해당합니다. 그 밑에는 다 종에 해당하고. 그래서 그 예법이 아주 좀 독특해가지고, 전 어렸을 때도, 나는 그럼 막내니까, 엄마가 나한테는 제출애로 해주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게 원법은 그래요. 그러니까 참최래 때는 아이고 곡을 하는데 제최래 때는 이렇게 해요. 곡하는 게 달라요. 처음이시죠? 네. 곡을 할 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곡에 이 입구자가 두 개 있는 건 뭐냐면 곡을 할 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뜻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참최래의 곡이고 하나는 제최래의 곡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좀
달랐는데 지금은 이런 거 안 하죠. 지금 누가 이런 거 안 하죠. 그냥 다 그냥 울지요. 그런데 아버지